이번 사연은요, 팀장이신 것 같아요. 경력직으로 뽑은 팀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인터뷰 때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봤을 때 분명히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너무 많이 봐. 네, 어렵죠. 네. 아마 경험 많으실 텐데 네. 주로 어떤 사례들이에요? 잘못 뽑았구나. 참 잘못 뽑았네. 라고 하는 그 잘못이라고 하는 그 어떤 네. 사례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역량? 일을 잘할 줄 아는데 못해. 그렇죠. 이 일을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제일 많고 뭐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는 건데 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네.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우선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뽑아놓고 보고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회사들마다 네. 그 기간이 있잖아요. 프로베이션 기간이라 그러나? 수습기간. 수습기간 비슷하게 네. 경력도 네. 3개월, 또 어떤 회사는 6개월도 있어요. 맞아. 저는 네. 저기 회사에 지금 6개월이었어. 근데 그 기간이 있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저희는 보니까 길게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그 기간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간 내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잘해야죠. 네. 네. 그게 1번인 거예요. 그럼 기간 내 판단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떤 네. 노력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저 같으면 저의 경우에는 그 매니저가 시간을 많이 좀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냥 처음 왔으니까 시간 좀 주자 이렇게 해서 적응하시고 해서 교육 좀 시켜드려 이렇게 두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네. 수습기간이 지난 거예요. 네. 매니저들이 자기 일이 바빠요, 요즘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자기 일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지금 경력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서 좀 지켜보고 네.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간을 못 투자하는 거예요. 네. 진짜 3개월 지나가 보니까 3개월 지났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3개월 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3개월 동안 고민하는 거를 3개월 지나서 고민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리거럴 이슈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3개월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경력사원을 모니터링 하시는데 집중하셔라.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맞아요. 그 시기에 놓치면 정말 어려워지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경력사원들이 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왜 배치하면 안 똑똑해질까? 그건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배치하면 안 똑똑해질까? 자기가 자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 인터뷰 과정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거죠. 이 포지션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사연을 들어보면은 뽑힌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력도 없는 주제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뽑은 사람 잘못도 있잖아요. 엄청 커요. 특히 이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공이 회사로 넘어와요. 예, 뽑은 나한테는. 사람 잘못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뽑은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는데 맞습니다. 내 책임을 생략하고 뽑힌 사람이 무능한 것만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니까 일이 좀 더 어렵게 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뽑은 사람 잘못도 있어.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은 뭘까요? 저희 경우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역할을 못해서 뭐 인터뷰가 잘못됐든 아니면 네. 뭐 초기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을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갔든 네. 저는 이제 제 잘못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이 사람이 적응을 하게끔 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렇지.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죠.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그렇죠. 수긍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헤어지더라도 맞아요. 이혼을 하더라도 어그리가 돼, 합의가 돼. 소송 안 가고. 네. 그래서 일단은 매니저가 네. 이 사람을 잘못 뽑은 회사의 책임을 사실 대리인이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이제 네. 임직원, 임원들은 대리인이거든요. 회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잘못 뽑은 회사의 책임을 내가 지금 대신해서 그거를 메이크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니저의 코칭 실력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뭔가를 알게 하고 그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그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랑 매니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이걸 이제 맞아요. 구분해 가지고 그죠? 네, 네, 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 일 말고 네. 다른 변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계적인 문제도 네. 이 부적응 문제의 하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한 경력직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불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네. 같이 일하는 유관 부서에서 이렇게 좀 불만이 폭주하거나 네. 이런 케이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는가요? 일단 이 사람이 기대했던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유관부서에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인성적인 측면, 이런 측면, 조직 생활에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디벨롭이 될 거겠죠. 네. 일을 좀 이제 극복하게 되면. 근데 인성 문제는 어떻게 해요? 프로페션 끝났어. 근데 이 사람 인성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 이러면 어떡해요? 왜 하지? 어떡하지? 코치님이, 전문 어떡하지? 코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코칭하면서 네. 드물지 않게 봤어요. 음. 야, 어떻게 지난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 했을까 할 만큼 자기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을 거야 아마 이전 조직은. 아, 그죠? 어. 자기 이해가 전혀 안 돼. 자기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대화하는 방식이 상대를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협력하기 싫게 만드는지 본인이 전혀 백치미가 있더라고. 네. 자기 네, 자신에 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백치미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공격을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아, 저 사람들도 못 살겠다고 매니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를 네, 많이 네, 봐요. 네. 핵심은 본인한테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죄송하지만 매니저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되돌이표예요. 하나 없죠. 문제 풀어주면 네, 또 문제 일으키고, 하나 문제 음. 풀어주면 또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어떤 세션을 만드셔야 된다는 게 제 네. 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몇 개월 지났으니 자 한번 우리 당신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세션을 갖자라고 좋죠. 네. 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죠. 좋죠. 그렇게 되면 1대1이 돼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도와주기 위한 세션이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3개월 근무하면서 본인이 이 조직에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죠? 쌍방향으로. 네. 이렇게 쌍방향으로 편안하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션을 한번 운영하시는 거 매우 도움되고요. 네. 그 과정을 거쳐도 또 이 피드백에 수용하는 능력도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션 끝나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 세션을 매니저가 해주시는 것이 완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남들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니저가 피드백을 할 때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제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미팅인데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쭉 듣고 있다가 이제 적어놔요. 이 포인트들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도 훨씬 더 그럼요. 수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 자리에 매니저 들어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세션을 운영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매니저가 이제 주변에 들었던 그 피드백 보이스를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카드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이야기로. 네. 내가 그 많은 정보에 대해서 내가 동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이야기로 피드백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팔로업 세션을 할 때도 그 팔로업 세션조차도 내 이야기로, 나와 너의 이야기로 이 세션을 운영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세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오늘 다 얘기하기 좀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번에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고민하시는 팀장분께 이 상황을 좀 매니지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